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의 초등학생들이 서울의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점자로 된 동화책과 달력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정성이 모아져 시각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산타 모자를 쓴 초등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멍에 난 막대에 자그마한 핀을 꽂습니다. 스티커를 겹쳐 꾹 누르니 점자가 새겨집니다. 손으로 일일이 만져보며 제대로 새겨졌는지 확인합니다. 동화책과 달력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휴대용 점자 인쇄기를 이용해 점자로 만드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좋아할 마음을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고 뿌듯했어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책갈피에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술도 발달이 될 거니까 더 편한 세상이 올 수 있길 좌절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 3학년 학생 20여 명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준비한 성탄절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마치 산타가 된 것 같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알지? 더 빛날 거야. 맞아. 멀리서 온 성탄 선물을 받아든 시각장애인 김설이 양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울초등학교 3학년 4반 어린이 여러분, 성탄절 선물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린 산타들의 점자 동화책 선물은 시각장애인에겐 따뜻한 마음을, 학생들에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선사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경남을 찾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캠페인을 합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민아 창원시 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이번 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윤리위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를 이어가는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윤리위원회가 10명 이내로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구성돼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의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초 소속 지방의원이나 당직자를 대상으로 행동 강령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경남을 찾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출근길 캠페인을 합니다. 이어 사천의 항공부품업체와 창원의 방위산업체의 노동자들을 잇따라 만나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등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부산항이 국내를 넘어 해외 항만까지 운영을 맡습니다. 이라크 항만인데요.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해외 항만의 운영권을 따내면 부산항의 전 세계적 위상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접한 이라크 바스라 지역. 광활한 땅에서 항만 안벽을 만들고 접속도로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인 알포항 개발 현장. 17km에 이르는 방파제와 선석 5개를 건설하는데 대우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2027년 1단계 구간을 조성한 이후 2038년까지 최종적으로 50개의 선석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53조 원. 이 대규모 신항만을 부산항만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현재 하부공사 중인 5개 선석의 상부공사 진행 계획과 항만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대우건설 등 두 곳과 협력체를 꾸려 운영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만약 부산항만공사가 이라크 항만의 위탁 운영권을 갖게 되면 국내 항만으로는 해외 항만을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항만 관리에서부터 하역 장비 공급, 인력 교육에 이르는 대부분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수수료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부산항의 선진 운영 능력을 해외 시장에 입증하는 동시에 국내 항만 연관 산업에 이라크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 등을 놓고 이라크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지 물류망을 정비하고 또는 이제 내륙 연계 철도나 도로까지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배후 물류망까지도 포함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 초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라크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 시작을 알리는 오늘도 우리 지역으로는 세미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함안이 영하 10도, 거창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6도 정도로 평년 수준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창원과 양산, 김해로는 어제 오전을 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불조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오전에 막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양산과 창원이 영하 2도, 통영과 거제 영하 1도로 해안 지역이 비교적 기온이 높은 편이고요. 낮 기온은 영상 6에서 9도 선으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합천이 영하 9도, 함양과 산청은 영하 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데다 너울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 출입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아 대기의 건조함을 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가가 금리 급등 여파로 하락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월 셋째 주 기준 경남 아파트값은 0.66% 하락해 지난주 0.51%보다 하락세가 가파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창원 마산아포구 아파트 매매가는 1.23% 하락했고 마산 회원구는 1.12% 하락해 경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경남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도 이번 주 0.6% 하락해 지난주 0.47%보다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야외 공영주차장 6곳이 새해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대상 주차장은 창원 종합버스터미널과 상남 1, 2 공영주차장, 내동파출소 주차장 등 6곳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다른 공영주차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새해부터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살에서 5살의 아동 230여 명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각 아동에게 매달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위한 비용을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남해군의 남해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남해군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과 함께 3일 이상 체류하는 개별 관광객에게 숨은 명소와 맛집, 카페 등을 즐기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해군은 2025년까지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밀양에 전국에서 두 번째 국립등산학교가 문을 엽니다. 산림청과 밀양시는 오는 202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산내면 가지산 중턱에 국립밀양등산학교를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